안녕하세요. 이임수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미술 전공자들 앞에서만 강의를 하다가 이제 무용하시는 분들과 함께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네요. 하지만 같은 예술 분야로서 창작과 표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이제 동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좋은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술 작품을 주제로 인문학 이라는 맥락 안에서 강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시도로서 여러분들 작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저도 여러분한테 많은 것을 듣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매우 중요한 국제적인 행사의 메인 공연을 맡긴다면 누군가가 어떤 무대를 보여주고 싶으신지요? 저희는 항상 어떤 공연을 하든 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상의 제약과 공간 간의 제약, 아니면 사실 세트나 이런 것들 금전적인 문제도 많은데 그런 제약이 없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더 복잡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조건이든 맞춰주겠다는 제안 자체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너 자신의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그걸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큰 부담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제 한 예술가가 그런 이제 의뢰를 받은 예술가입니다. 1937년에 파리에서 열렸던 그 국제 박람회 스페인관에 걸릴 그림을 스페인 정부로부터 의뢰받은 피카소의 이야기입니다. 피카소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특히나 새로움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어요. 피카소의 벽화가 걸렸던 전경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엑스포 전시장의 광경인데요. 1937년에 열렸었고 에펠탑을 중심으로 해서 2개의 건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위에는 조각상이 올라가 있죠. 하나는 소련, 그리고 하나는 독일의 전시장입니다. 어떤 시기였는지 감이 오시지요? 1937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혁명이 일어나고 해서 이념 간의 갈등들이 많았었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시 이 전시장 그 박람회 자체가 새로움을 보여주는 자리였었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20세기 전반에 새로운 아방가르드 미술이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아방가르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기존의 것을 탈피한. 네, 기존의 것에 대한 탈피, 거기에 대한 저항. 실제 이제 군사용어로 프론트, 전위 부대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의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어떤 형식이라든가 관습 같은 것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뭔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이전에 알던 것들이 내 생각과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근대라는 시기, 그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라고 불리죠.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사고방식, 그리고 과학 이란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그 인간 문명 그리고 지식이 발달했던 시기인데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 특히 이제 인간에 대한 믿음이죠. 인간 이성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다 이제 부정당하는 이제 그런 경험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피카소의 작품 세계도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 안에 그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가 같은 두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사실적으로 잘 그릴 수 있는데 우리 기준에서 그죠? 어떻게 이런 모습의 수탉을 그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그림을 놓고 항상 평가를 할 때 얼마나 실제 사물하고 닮게 잘 그렸느냐, 정확하게 닮게 그렸느냐, 그걸 기준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서양 미술사 를 기술한 그 곰브리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림의 정확성에 대해서 흠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자문해 봐야 한다. 예술가가 그가 본 사물의 외형을 이렇게 변형시킨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네,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루하지 않는 화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매번 이제 파격적인 어떤 시도들 이런 것을 보이면서 새로운 그림들을 선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카소의 그림들이 외면받지 않는 이유는 분명히 그러한 그 파격적인 시도, 변형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의 뭐 가장 큰 어떤 절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큐비즘, 아까 입체주의라고 불렸던 그런 회화적인 시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이전에 보여준 그림을 봤을 때는 진짜 다 잘 그렸다라고만 생각할 것 같은데 이 그림으로 확 넘어오니까 뭔가 그 사람의 개성, 기법 이게 확 더 딱 박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니까. 저는 일단 예술이라고 하면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직접적으로 대중예술처럼 컵이면 컵 하고 알려줘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뺑 둘러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그건 컵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춤을 출 때도 무용수로서 임할 때도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좀 촌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어려운 게 아니라 어려운 미술을 쉽게 대중에게 알리고자 피카소가 취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그런 어려운 예술을 고집하는 게 그게 방법만은 아니구나. 조금 더 대상에 대해서 호소력짙게 다가가려면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당시에도 여러분의 의견들처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피카소 그림에 대한 해석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풀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피카소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그 화풍의 문제가 아니라 화가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뭐 사용을 해서 이런 형태로 변형을 시킨 의도가 뭘까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다양한 이제 의견들을 교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제 소통의 매개가 또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이 피카소가 파리 엑스포를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과 비슷한가요?
전혀 전혀 다른데요. 달라요. 화려할 줄 알았는데 컬러풀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저런 그림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원래는 본인의 스튜디오를 소재로 해서 스튜디오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방향으로 그 작품을 구상하던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피카소가 이 문제를 자신의 작품 안에서 이제 직접 다루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강렬한 어떤 그 영감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그 사건에 대한 거대한 작품을 이렇게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그 피카소의 어떤 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일들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들 뭐 이런 것을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세부적으로 보면 저 왼쪽 끝에 소 아래에는 아기를 안고 울부짖는 듯한 어머니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아래로 쭉 훑어가면은 쓰러져 있는 병사 같아 보이죠. 한쪽 손에는 부러진 칼을 쥐고 있고요. 그리고 말을 지나서 말도 상처를 입고 있어요. 몸에 이렇게 창 모양의 다이아몬드 모양의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 뒤로는 뭔가 몸을 이끌고 피하는 듯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있고, 제일 끝에는 울부짖는 여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참상, 폭격의 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한눈에 그냥 사진 이미지처럼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읽어낼 수 있도록 그린 부분이 강한 거죠. 저는 듣고 보니까 폭격이 떨어졌을 때는 막 먼지 막 캄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폭격 때문에 죽었을 때는 죽은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고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전등이 탁 밝혀져서 저 하늘을 보고 절규하고 있는 여인 옆에 문 밖에 보면 이렇게 얼굴이 하나 나와 있잖아요. 옆모습으로. 저게 뭔가 죽고 나서 영혼이 이렇게 나와서 그랬대. 독일군이 게르니카를 폭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대 하고 뭔가 저 전등이 밝혀지면서 그거를, 그러니까 피카소 자신이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네네. 것 같아요. 네. 네. 빛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삼각형으로.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빛이, 빛 자체가 사람들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빛이 아니라 저거 자체가 뭔가 그 폭격 자체가 이렇게 다 누르고 있고 삼각형으로 쭉 퍼뜨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딱 보이는 것 같아서. 서로 저 전등이나 아니면 저 여인이나 어떤 생각으로 그렸을까, 혹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게 서로 다 다르니까 그 다름에 대해서를 서로 얘기하고 이렇게 고민한다라는 자체만으로도 참 저 작품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참. 여러분 어떠세요? 이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 선생님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텅 빈 무대를 줄 테니 어떻게 채워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지금 백지 시대 같아요. 그래서 흰 도화지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가 정해지는 시대.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우리
우리가 다 같이 뭐 예술하는 사람들의 영역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고, 그래서 나를 보여주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피카소가 계속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되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너, 뭐 다른 사람과는 다른 너를 보여달라라는 요구가 특히 이제 젊은이들한테 많이 요구하는 거죠. 피카소 기억할 만한 예술가였던 이유가 자신만의 것, 뭐 이것을 가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술가로서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의 것은 그래도 뭐 별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카소도 어쨌든 간에 뭐 다름을 추구하려고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이렇게 뭐 그 큐비즘이라는 자체가 있는 거를 만든 게 아니라 피카소가 해서 큐비즘이 된 거가 맞나요? 그냥 꾸준히 하거나 뭐를 계속 그냥 내 거를 한다면은 그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 한국 무용 자체가 지금 전통 무용과 창작 무용이라는 경계에서 그 경계선에 있다고 말을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수업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그 전통과 창작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술에도 전통미술, 창작미술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뭐 입체파, 큐비즘, 뭐 현대미술 이렇게 칭하잖아요. 그리고 그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존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한국 무용은 전통 무용, 창작 무용이라고 나누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이제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이제는 어떤 게 도대체 전통 무용이고 어떤 게 창작 무용일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이건 또 그럼 전통이 되는 걸까? 그런 단어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각자 이름이 다 다르고 저희가 쳐오는 춤에 대한 스타일도 서로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와 우리가 작품 안에서 저 무대에서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지가 정확하다면 서로의 다른 춤을 추고 있어도 보고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저들은 해체시켜 놓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지? 라는 속삭이는 듯한 또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무조건 획일화되어 있는 뭐 무용이니까 다 같이 군무를 잘 춰야 돼. 그런 건가 아닌 이제 피카소가 하려고 했었던 다름을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다름 안에서의 무엇을 표현하는지가 정확히 있다라고 하면은 또 관객석에서 보는 또 다른 의도로서 받아지는 그런 평들도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해요. 네,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통해서 하나의 예술가가 어떻게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이제 변화들 그리고 도전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화가가 자신만의 색깔이 묻어나는 작품을 내놓았을 때 그것을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읽어주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창작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만의 색깔을 찾는데 힌트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피카소의 이제 게르니카 작품 속에서 서로 각자 다른 인물들이 또는 사물들의 구성을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크게 보고 거기에서 생각되는 것들이 서로 표현되는 것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서로 다 다르게 고민할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무용 극장에서 보는 공연이 아닌 댄스 필름으로 새롭게 제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각도에서의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좀 더 새롭게 그리고 무용수들의 신체적 구조나 표현, 포지션들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려고 많이 준비를 했었던 작업입니다.